안녕하세요. 김도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줄여서 중처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인 2023년 4월 6일에 중처법과 관련해서 1호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온유파트너스 판결이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중처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고요. 또 해석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1월 27일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먼저 법을 보시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뜻하고요. 이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특이한 점은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했던 겁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때 이를 중대시민재해로 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보통 이제 안전관리자,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 등을 처벌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산업재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이 중처법이 시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해석이 분분하다 보니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각 판결들에 따라서 또 기소된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그 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은요. 2022년 1월 27일 시행 당시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 50억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했는데요. 즉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개인 사업주, 건설업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 적용을 유예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요. 결국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이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전문적인 안전관리팀이나 법무팀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한 대비를 해왔고 위험성 평가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갖추었지만 사실상 중견, 중소기업이나 특히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처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98%를 차지하고 전체 사망자의 60.2%가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확대가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대응하고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걸맞는 대응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중대재해 전문 노무사와 함께 협력하여 중대재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혹 이러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율쌤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